돈만 있으면 언젠가 자유로워질 거라는 약속. 우리 다들 그런 얘기 듣고 살잖아요. 모든 걱정에서 벗어나서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달콤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네요. 이 약속은 뭐랄까 공기처럼 우리 주위에 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죠. 만약에 그 약속이 사실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덫이라면 어떨까요? 돈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자유를 조용히 사들이고 있다면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이 생각에 한번 제대로 태클을 걸어보려고 해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줄 두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애덤 스미스와 세네카. 한 명은 돈이 사회라는 큰 판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다른 한 명은 돈이 어떻게 우리 개인의 영혼을 감옥에 가두는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돈의 본질을 봤죠. 이 두 사람의 통짜를 따라가다 보면 돈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진단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우리한테 남긴 근데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경고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가 본 돈의 사회적 덫은 과연 뭐였을까요?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에서 진짜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뭐냐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자나 힘 있는 사람을 우러러본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마음이 우리 도덕성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래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사회 전체가 와르르 무너진다고 경고한 거죠. 이 과정이 완전 도미노 같아요. 한번 보세요. 사회 전체가 불을 막 우러러봐요. 그럼 우리 각자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내 야망의 방향이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지? 해서 남들이 뭘 대단하다고 볼까?로 슬쩍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내 마음의 소리 대신 바깥의 박수 소리를 쫓게 되고 진짜 중요한 가치들은 다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죠. 우린 애덤 스미스 하면 보이지 않는 손만 떠올리잖아요. 시장의 자유로운 질서. 그런데 그가 경고한 또 다른 손. 아니 이건 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목줄인데 이건 얼마나 알고 계세요? 이 목줄이 우리 모두의 목에 걸려서 본질보다는 겉모습, 내면의 성장보다는 외적인 성공 쪽으로 우리를 질질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애덤 스미스가 사회라는 큰 그림 속 함정을 보여줬다면 이제 시선을 좀 더 좁혀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돈이 어떻게 우리 영혼에 개인적인 감옥을 만드는지 이야기합니다. 세네카한테는요, 시간이 제일 중요했어요. 진짜 화두였죠. 그는 사람들이 돈 좀 벌겠다고 유일하게 되돌릴 수 없는 자산, 바로 내 삶 자체를 너무 쉽게 팔아넘기는 걸 보고 정말 안타까워했어요. 이 문장이 바로 그 경고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우리 인생을 그냥 갖다 바치고 있는 셈이라는 거죠. 여기서 부자가 되는 것에 가장 큰 아이러니가 드러나요. 가난한 사람은 걱정이 딱 하나예요. 결핍. 근데 부자는요, 걱정이 수만 가지가 돼요. 재산 잃을까봐, 경쟁자한테 뒤처질까봐, 심지어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할까봐. 결국 자유를 찾겠다고 떠난 항해가 스스로를 불안의 섬에 가둬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세네카가 이걸 바닷물 마시는 거에 비유했는데 진짜 기가 막혀요.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되죠? 갈증이 더 심해지잖아요.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언덕 하나 넘으면 잠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더 높은 봉우리를 보면서 또 뜨기 시작해요. 이 멈출 수 없는 쳇바퀴, 이게 바로 돈이 우리 각자에게 만들어주는 지옥이라는 거죠. 그럼 세네카의 해답은 뭐였을까요? 그는 진짜 재산은 밖에 쌓지 말고 내 안에 쌓으라고 말해요. 용기, 지혜, 절제 같은 내면의 가치 말이에요. 이 영혼의 부는 누가 훔쳐갈 수도 없고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절대 사라지지 않죠. 돈으로 쌓은 우성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내 마음의 요새를 지으라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근데 이런 수천 년 전 얘기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현대사회가 이 덫들을 어떻게 거대한 욕망 공장으로 만들어 버렸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현대의 돈 기계는요, 세 가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광고. 이건 우리 마음속에 있지도 않던 결핍을 만들어내죠. 둘째, 신용. 미래의 나를 담보로 그 결핍을 당장 채울 수 있다는 환상을 팔아요. 마지막으로 금융화. 이건 돈을 삶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거대한 카지노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게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한 CEO가 있어요. 남들이 보기엔 뭐 다 가졌죠. 근데 밤마다 잠을 못 자요. 불안해서요.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공포. 세네카 말대로 마음의 평화를 팔아서 비싼 물건들을 산 건데 결국 그 물건들의 노예가 돼버린 거죠. 이건 진짜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한 얘기죠. 남들한테 좀 괜찮게 보이고 싶어서 무리하게 대출받아 근사한 집을 산 가족이 있어요. 처음엔 그 집이 성공의 증거 같았는데 이자가 오르고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곧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되어버려요. 애덤 스미스가 말했던 그 보이지 않는 목줄에 자기 목을 스스로 걸어버린 셈이죠. 너무 비극적이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자기 기술 하나로 자부심 있게 살던 분의 이야기예요. 근데 점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자기 손재주를 포기하고 생존을 위해 플랫폼 노동에 뛰어들어요. 시간은 똑같이 쓰는데 일에서 어떤 의미도 성취감도 다 사라지고 그냥 텅 빈 피로감만 남는 거예요. 세네카가 봤으면 정말 가슴을 쳤을 삶의 낭비가 바로 이런 모습이겠죠. 자, 여기까지가 문제 진단이었어요. 좀 암울하게 들렸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요, 진단이 끝났다는 건 이제 처방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부터는 이 거대한 함정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삶의 핸들을 다시 꽉 잡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자유로 가는 첫걸음, 되게 거창할 것 같죠? 아니요, 의외로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돼요. 내가 뭔가 사기 직전에 잠깐 멈춰서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진짜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내 안에 어떤 허전함을 채우려는 건가?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내 월급, 그 진짜 가격이 얼마일까요?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아니라요. 그 돈을 벌기 위해 내가 바치는 내 삶의 시간 말이에요. 출퇴근 시간, 야근 시간, 그리고 그 스트레스 푸느라 쓸 시간까지 한번 다 더해보세요. 아마 그 숫자를 실제로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일걸요? 생각이 바뀌었다면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30일 금융 디톡스. 우리 삶의 리셋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주차에는 내 진짜 현실을 한번 제대로 보고 2주차에는 불필요한 소비를 딱 끊어보는 거예요. 3주차에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보고 마지막 4주차에는 그렇게 되찾은 시간과 에너지를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딱 이거예요. 진짜 자유는요, 쇼핑카트에 담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니에요. 자유는 매일 순간 내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지 선택하는 바로 그 행동 자체입니다. 돈은 그 선택을 도와주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은 돈을 벌기 위해 사시나요? 아니면 살기 위해 돈을 쓰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이 바로 여러분의 자유가 시작되는 지점일 겁니다. 오늘부터 당신만의 답을, 당신만의 자유를 꼭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